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STX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자로 공시 떴죠? 자, 내용 보겠습니다. 자, 시작일 신주 배정 기준 뭐 어쩌고저쩌고 했고, 중요한 것은 신주 상장 예정일이죠. 자, 확정됐습니다. 9월 15일 3일이 연기가 된 거죠. 자, 뭐 IR 담당자도 길어야 일주일이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뭐 단순 거래소와의 협의 문제로 연기가 됐던 건데, 자, 여기에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었던 거죠. 자, 그리고 밑에 보면 10월에서 11월에 임시 주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투트랙 전략에 대한 자세한 사측의 계획이 좀 담겨 있겠죠. 신사업을 하는 기업의 주총은 보통 하루 정도는 급등하는 경향을 가집니다. 자, 그리고 많이들 좀 물어보셨던 게, 자, 요 주식 매수 청구권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던데, 이게 별거 아닙니다. 자, 이 부분은 계획이 틀어진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만약에 자기가 보유한 주식을 회사 측에 정당한 가격에 사달라는 게 주식 매수 청구권인데, 자, 이걸 행수할 수가 없다는 거죠. 부여되지 않았으니까. 자, 그러니까 변경 상장 및 재상장일이 변경됐잖아요. 주식 매수 청구권이 부여됐다라고 하면은 그럼 내 주식 사줘. 나 불안해서 안 되겠어.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건데 그게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유는 한국거래소 재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했고 9월 15일 유가증권 시장에 재상장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미리 고지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지금 팔 생각 없으시니까 문제될 거 없습니다. 이 공시에서 중요한 것은 상장일이 정해졌다. 예정보다 3일 뒤인 9월 15일 금요일이다. 이 정도만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적 분할 이후 주가 전망에서 다뤄보자면 제가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인적 분할 재상장 때는 방망이 짧게 쥐고 단기 관점에서 보셔야 합니다. 자, 일단 이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적 분할 10곳 중에서 8곳이 주가가 하락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통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던 이수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지금 장기간의 기간 조정 그리고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단기 관점에서 판단해야 수익성이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인적 분할 이후 STX와 STX 그린로지스의 각자의 주가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인적 분할 이후에 주가가 얼마에 형성이 되나, 이게 가장 궁금하실 텐데 기준가가 어떻게 설정되는지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기준의 종가가 기준이 됩니다. 자, 정지전 종가는 36,250원이었죠. 자, 이게 기준인데 이 가격을 기준으로 밑으로는 마이너스 50%, 위로는 플러스 200%. 자, 요 범위 내에서 가격이 정해집니다. 자, 일단 최저치와 최고치를 한번 계산을 해보자면 36,250원의 최저점은 최저 기준가는 18,125원입니다. 자, 이게 최저 기준가가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이제 하한가, 상하한가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최고 기준가도 마찬가지죠. 자, 200%라고 했습니다. 최고 기준가는. 자, 36,200원에서 200%니까 곱하기 1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72,500원. 자, 이게 기준가가 되는 거고, 이제 여기서 또 똑같이 상한가, 하한가가 정해지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을까 모르겠는데 좀 쉽게 다시 설명을 하자면, 자, 36,250원이 첫 기준이고요. 자, 이제 뒤로는 최저 18,125원, 여기서 상한가 적용, 그리고 최고는 72,500원, 그리고 여기서 상한가 적용,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초가가 언제 형성이 되느냐. 자, 일단 거래 재개가 되는 9월 13일 날 오전 8시 30분에서 9시 사이에 동시호가에서 가격이 기준가가 결정이 되고요. 여기서 결정된 가격에서 장이 9시에 시작하죠. 자, 이때 상한가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만약 동시호가에서 기준가가 72,500원으로 설정되고 여기서 상한가를 가면 최대 94,250원까지 가는 거죠.
자, 그리고 반대로 최저기준가에서 하한가를 간다라고 하면 12,000원대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한선은, 최악의 하한선은 12,000원, 그리고 최상의 상한선은 94,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인적 분할 첫날 이렇게 폭락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가능성이 별로 없죠. 자, 관건은 거래재개 당일 날인 요 13일 날 장 시작 전 8시 30분에서 9시까지 동시호가에서 기준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때 기준가가 얼마에 형성되는지에 따라서 투심이 결정이 될 겁니다. 자, 만약에 기준가가 이렇게 내려가고 해가지고 12,000원을 갈 것 같아요. 동시호가를 봤더니 그럼 투심이 상당히 위축되고 매도 심리를 자극하겠죠. 자, 근데 9만원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9만원이 아니라 기준가니까 7만원이죠. 72,500원으로 가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투심이 많이 살아나고 매수 심리를 자극하겠죠, 이때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8시 30분부터 9시까지의 동시호가, 기준가가 설정되는 요 시간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가의 단기 추세가 정해지는 거고, 이제 이때가 눈치 싸움이 시작되는 거니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날 아침에 라이브 방송을 예정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셔서 제가 방송을 키면은 같이 동시호가 분석하면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인적 분할 재상장이기 때문에 요 STX 뿐만이 아니라 STX 그린로지스도 동시에 상장이 되는 건데, 자, 일단 분할 비율을 보면 0.76대 0.23이죠. 자, 이걸 예를 한번 들어보면 STX 주식을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1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자, 그러면 STX 주식 76주 그리고 그린로지스 23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주주분들은 요 STX가 오르는 게 좋습니다. 인적 분할 재상장 초기에는 뭐 물론 주가가 함께 움직이겠지만 결국 각자 사업 부문이 다르기 때문에 주가 추이는 나중에는 좀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근데 STX가 이 표면적으로 인적 분할을 하는 이유는 존속 회사의 이 원자재 트레이딩 요거에 집중하기 위한 전략으로 기존 사업 내용인 물류 해운을 떼어내는 거죠. 즉 기대감은 여기 원자재 트레이딩 STX에 있습니다. 그린로지스가 아니라. 그리고 그린로지스는 꾸준한 캐시카운 거죠. 돈줄. 자, 신성장 동력으로 원자재 트레이딩을 꼽은 것이기 때문에 존속 기업인 STX에 기대감이 더 실리는 건데, 자, 분할 비율이 0.76으로 여기가 비중이 더 높기 때문에 STX의 급등세가 더 가파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근데 13일날 크게 돈을 벌 수 있는 건 오히려 요 STX 그린로지스가 제가 리스크가 더 적고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자, 일단 STX 그린로지스는 0.23의 비율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대주주를 제외한 유통 주식 수가 적을 겁니다. 그리고 재상장의 기준가를 설정하는 200%의 상승,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상한가를 간다 그럼 30%의 상승. 자, 적은 물량으로도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데 방해 요소가 없으려면 유통 주식 수가 적은 것이 유리할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13일 날은 STX 그린로지스의 폭등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눈치 싸움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우리가 주도 주체라고 부르는 어떤 존재가 있습니다. 세력이라고도 하죠. 자, 얘네가 인적 분할 전부터 이미 많은 물량을 확보를 해놨다라고 하면 그린로지스의 주식도 주가를 주도할 수 있을 만큼 얘네도 이걸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물량을 이미 확보를 했겠고, 그러면 뭐 어떤 개인들의 심리를 자극할 필요도 없이 물량 간수를 하면 되겠지만, 자, 차트를 한번 보면, 자, 요날 대량의 거래를 좀 동반했단 말이죠. 인적 분할 거래 정지 하루 전날. 자, 크게 보면은 이렇습니다. 일단 조금 안 보이니까 조금 확대해서. 자, 일단 STX의 주가 신고가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여태까지 중에 가장 많은 거래량, 신고 거래량. 자, 그리고 종가로 봐도 신고가죠. 자, 이게 의미하는 것은 이미 상당히 많은 물량이 이날 이탈했다는 겁니다. 자, 주도 주체가 이걸 확보하고 있었다면 이때 개인들만 물량을 팔아 넘겼다라는 건데 말이 안 되죠. 자, 그리고 세력들은 거래 정지로 기회비용이 묶이는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습니다. 기회비용이 묶이는 걸 관망하고 그냥 기다릴 바에 다른 종목 가서 물밑 작업하면 되는데 굳이 그럴 이유가 없겠죠. 자, 그래서 요날 대부분의 물량을 좀 털어 넘겼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13일날 재상장날 STX 그린로지스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약간의 겁을 동시효과에서 처음에 줄 거라는 거죠. 자, 기준가가 200% 상승할 수는 있지만 동시에 마이너스 50%로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 겁을 줘서 물량을 내놓게 한 뒤에, 그리고 물량을 충분히 확보했다라고 하면 200% 이상 말아 올리고 그 다음에 상한가를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이 STX 그린로지스의 물량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에 동시에 또 유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지만 기대감을 받는 2차전지 원자재 트레이딩은 존속 기업인 STX가 가져가기 때문에 금세 빠르게 탈출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STX는 인적 분할의 거품이 이 원자재 트레이딩 때문에 천천히 꺼지겠지만 그린로지스는 금방 꺼질 겁니다. 자, 작년 이맘때 STX의 시총이 1000억 정도 됐습니다. 1000억. 지금 보시면 1조 1천억인데 작년 이맘때는 1000억이었습니다. 그리고 23년 6월쯤에는 3000억, 그리고 7월쯤에는 4000억을 넘고, 그리고 저번 달 22일에 8월 22일에 1조를 넘었습니다. 자, 여기에 매수세는 대부분이 개인 투자자. 올해 1월부터 8월 29일까지를 봤을 때 전체 누적 매수의 88%가 개인이라고 합니다. 물론 개인이라고 해도 개인 투자자의 여러 계좌를 활용하는 세력이라고 볼 수 있긴 합니다. 개인 투자자도 있고요. 자, 아무튼 얘네가 철강 제품부터 처음에 시작을 해서 뭐 알루미늄 그리고 아연 등등 뭐 비철금속 관련해 가지고 올해 상반기 매출이 4,441억이 나왔는데 이 중 3,038억이 원자재 수출입 부문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좀 중요하다라는 거죠. 전체 매출의 68.4%가 원자재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 원자재 트레이딩에 집중하겠다고 인적 분할을 결정한 거고, 특히 2차전지 주요 광물 중 하나인 니켈 공급에 집중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한 겁니다. 기대감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광산에 306억 투자, 그리고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니켈 광산 지분 20% 배입, 그리고 이제 리튬이나 흑연 뭐 이런 공급망을 넓히기 위해서 중국 기업과 수산화 리튬 정련에 초점을 맞춘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기도 하고, 기대감과 이 회사의 어떤 제스처라고 해야 되나요? 사업 역량을 집중하는 게 원자재 쪽에 다 몰려 있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 부분 꼭 상기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자, 그리고 반기 보고서를 봤을 때요. 자, STX는 주주 환원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주주 환원은 연간 배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적혀 있고,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 미래 전략적 투자, 캐시플로우 등 재무구조 경영 환경을 고려해서 그 수준을 결정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이건 좀 일부러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한 느낌이 다분합니다. 어떤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기준은 없고요. 그냥 추상적으로 표현해서 배당의 규모를 좀 가늠해 볼 수가 없습니다. 주주 환원은 배당뿐이다 이렇게 못을 박은 건데 규모는 가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악재로까지 볼 필요는 없지만 주주 환원 정책 다른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인 거죠. 자, 뭐 아무튼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가장 큰 주가의 급등 요인, 자금의 상승 원인은 인적 분할이다. 이 인적 분할 소식만으로 132%가 상승했습니다.
자, 아무튼 내용을 좀 종합을 해보면 일단 핵심 사업을 가져가는 원자재 트레이딩을 가져가는 존속법인 STX가 거품이 더 늦게 꺼질 거고요. 신설법인이 STX 그린로지스는 거품이 금방 사그라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린로지스가 상장일에는 더 가파른 상승을 보여줄 것이다. 왜? 유통 주식 수가 적기 때문에. 자, 인적 분할 후에 엄청난 급등을 보여줬었던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수화학이죠. 자, 이수화학이 존속 법인이었고요.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요게 신설 법인이었습니다. 근데 얘네는 핵심 사업을 신설 법인인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가져갔죠. 자, 근데 이수화학도 초반에 따라서 올랐습니다. 왜? 인적 분할에 참여하기 위해선 분할 전에 이수화학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어야 했죠. 자, 근데 이수화학의 경우에는 신설 회사의 주식 때문에 인적 분할에 참여율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분할이 되고 나서, 재상장이 되고 나서 이수화학의 주식은 분할 이후엔 크게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물론 흐름은 비슷하게 갔지만 얘네는 금방 떨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것은 분할 이후에 어쨌거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주식을 위에서 참여한 것이긴 하지만 불가항력으로 이수화학의 주식도 보유를 하고 있었어야 했기 때문에 분할 이후에 고점에 팔기 위한 세력이 같은 수급을 유도하고 주가가 함께 움직이는 것처럼 주가를 만들어 놓고 고점에 팔고 털어먹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수화학의 거품은 빠르게 빠졌던 거죠. 마찬가지로 STX에서도 뭐 때문에 지금 기대감을 받는지를 명확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원자재 트레이딩 때문인지 해운 물류 때문인지. 업황이 좋아졌다던가 원자재 트레이딩에서 실적이 견고하게 뒷받침됐다던가 이런 상황이 아니죠. 단순 인적 분할, 요것 때문에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한 게 더 큽니다. 자, 얘네 실적을 보면 작년 3분기부터 연속 적자입니다. 이번 1분기, 2분기 연속 적자고요. 모두 영업 손실입니다. 회사 매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의 이 급등세, 지금은 몰리는 수급 다 인적 분할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적 분할 요 기대감만 이용하는 게 리스크를 줄이고 고점에 팔고 나올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자, 제가 이수학 인적 분할 때도 저는 요때부터 그리고 요때도 계속 팔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 채널에 증거 영상도 남아 있고요. 찾으시면 바로 나옵니다. 자, 인적 분할로 수급이 몰렸다면 그것만 이용해야 됩니다. 일단은 이 거품은 높게 치솟지만 오래 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수그룹 같은 경우는 당시에 가장 강세 테마였던 2차전지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황화리튬 전 세계 1위 생산량을 보유한 업체였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길이 금세 진압이 됐습니다. 황화리튬 업황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인적 분할의 거품만큼만 딱 꺼진 겁니다. 자, 그래서 STX 주주분들도 단기 관점에서 방망이 짧게 쥐고 실시간 대응을 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근거를 모아 대비책을 세워 놓아야 됩니다. 상단에 전화번호 010-2764-3885번으로 STX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메시지로 남겨놓으시면 제가 카톡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이 STX라고 쓰는 게 좀 불편하다고 하시면 그냥 간단하게 숫자 2번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이 공간 안에서는 인적 분할 재상장 이후에 매도 타점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게 8시 30분부터 13일날 8시 30분부터 9시. 자, 이때 동시호가가 중요하다고 했죠. 이때 힌트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 주가 추세가 어떻게 될지. 자, 왜냐? 동시호가는 거래밖에 없죠. 거래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매수자가 있고 매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가 체결돼야 그래프나 수치로 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속이려고 해도 그 흔적이 드러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고점에 매도하실 수 있도록 발생하는 힌트 모두 공유드리고 고점에 안전하게 리스크 없이 매도하실 수 있도록 매도 타점, 근거를 포함해서 세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점은 어떻게 특정을 하는 것이냐? 이것도 거래죠, 당연히. 거래를 보는 거죠. 특정 자리에서 저항을 맞는다. 그러니까 눌리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거래가 동반됐다. 그리고 이게 같은 자리에 분봉상 수차례 반복됐다. 자, 그럼 그 자리는 주도 주체, 세력의 매도 타점인 겁니다. 투심을 무너뜨리면 세력의 물량을 받아줄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겠죠. 한 번에 물량을 다 뱉어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투심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분할로 쪼개서 파는 겁니다. 수급 유도한 다음에 분할로 팔아먹고, 그 다음에 또 수급 유도한 다음에 분할로 팔아먹고, 수급 유도한 다음에 분할로 팔아먹고,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항이 중요한 거죠. 자, 간단하면서 세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8월 11일 날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이 자, 최초의 매매 거래가 정지될 때 추천이 나갔던 종목입니다. 자, 서남 덕성 파워로직스 원익 PN이라는 종목이 추천이 나갔는데, 자, 최근에 추천드린 이 종목들은 초전도체 관련주였고요. 제가 단기 테마성 종목을 보통 권유하진 않는데 단기적으로 수익을 먹을 수 있을 만한 명확한 근거가 나와서 추천이 나갔습니다. 그 근거로는 자, 일단 대장주인 신성 델타테크의 단기 급등으로 매매 정지가 다음 날에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대로 장이 마감되면 다음 날 매매 정지가 확실시 되는 거였죠. 자, 근데 마무리되어가는 과정 중에 장 마감 직전 수급이 테마 후발주들 서남 덕성 파워로직스 원익 PN에 몰리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자, 대장주인 요 신성 델타테크가 매매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관련 테마 후발주들의 급등을 예고하는 것이고, 장마감 직전 그 수급의 이동을 포착했기 때문에 다음 날 시초에 베팅을 추천했습니다. 단 함정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거래대금 300억 이상 몰리는 종목을 매수하라고 권유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 종목들의 수익을 좀 보여드리자면 원익 PN이 자, 8월 11일 다음 거래일 종가 16.8% 올랐고요. 그 다음 날도 11.68%가 올랐습니다. 자, 서남 8월 11일 그 다음 거래일 상한가, 그 다음 거래일 상한가. 덕성 8월 11일 상한가, 상한가. 파워로직스 8월 11일 상한가, 상한가. 이렇게 근거를 갖고 추천이 나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큰 급등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무료입니다. 제가 종목을 추천했다고 해서 금전적으로 뭘 요구하거나 수익의 얼마를 떼달라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자, 여러분의 투자금은 여러분의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유롭게 판단하셔서 매매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지켜만 보셔도 되는 거고요. 제가 뭐 맛있는 음식을 추천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무조건 드셔야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먹고 싶으면 먹는 거고 먹기 싫으면 먹지 않는 것이고. 자,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10-2764-3885번이 제 전화번호인데 여기로 간단하게 이분처럼 숫자 2번만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답장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단기 급등 종목이었고요. 가치 투자죠. 주식 투자에 있어서 수익을 불리는 대표적인 방법 두 가지가, 첫째는 분할을 전제로 매매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분산 투자입니다. 자, 그래서 2023년 하반기 증시를 주도할 섹터 말씀드리고 관련 급등주 추천과 종목 선정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023년 전반기는 작년에 이어서 2차 전지가 광풍이었습니다. 테마의 어떤 종목이든 급등을 해줬고요. 그래서 개인들은 2차 전지 종목들을 넣어놔야 할 것 없이 이것저것 매수하게 됐습니다. 자, 근데 실체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기대감의 급등세가 가팔했던 만큼 기대감이 선반영되고 이제 거품이 빠지면서 조정 국면에 접어들어 있는데, 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고 숨고르기에 나섰던 2차 전지가 다시 질주하는 시점이 바로 23년 하반기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동시에 아니다, 반도체가 하반기 증시를 주도할 것이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고 현재 초전도체라는 변수도 좀 등장을 했죠. 자, 그래서 하반기 증시를 누가 주도할 것이냐, 자, 이것을 파악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세계 경제의 관심을 파악하는 것이죠. 자, 물론 지금 관심은 초전도체가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금이 어디에 투입되는지, 반도체에 투입되는지
2차 전지에 투입이 되는지 초전도체에 투입되는지,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자금, 이것을 파악하면 그 윤곽이 잡힌다는 겁니다. 자, 간단한 예시로 코로나 때는 어떻습니까? 마스크,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 이것들이 강세였죠. 전 세계가 주목하고 필요했던 테마니. 자, 국내 같은 경우에는 병상이 수혜를 입기도 했었는데, 이거는 각 국가별로 확진자 수가 다릅니다. 그리고 땅덩어리가 다르죠. 자, 그래서 공통 사항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일로는 자금이 투입될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 때는 요 마스크,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가 전 세계가 필요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요 네 가지의 수급이 올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리고 다른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났을 때, 이때는 일단 곡물과 사료에 수급이 몰렸는데,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입니다. 곡창지대인 두 국가가 전쟁을 해버리니까 곡물 수출이 나가야 되는데 수출 길이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곡물과 사료값의 상승으로 이어졌고, 이 곡물과 사료값의 상승은 우리의 필수 소비재인 식자재 값의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전쟁이 우리 같은 일개 국민 한 명의 일상에까지 침범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리고 값이 오른다는 것은 뭡니까? 관련 수혜주의 이익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수혜주가 A라는 상품을 기존에 100원에 팔았다. 자, 그럼 이 100원도 마진이 남으니까 이렇게 파는 걸 텐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400원이 됐다. 그러면 4배나 오르는 거죠. 자, 이렇게 이익이 오른다는 것은 뭡니까? 자, 뭐 파이프라인 확장으로 뭐 재료가 추가된다 라거나, 또는 수요를 맞추기 위한 공급을 위한 뭐 증설, 또는 뭐 토지 매입, 이것도 재료 추가죠. 그리고 잉여 이익금으로 배당금의 증가라던가, 즉 주가 상승에 호재 기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이 올리고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전기차의 빠른 성장으로 2차 전지가 강세입니다. 현재 진행 중이고요. 자,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지침을 변경을 했었죠. 원래 세부 지침이 변경되기 전에 인플레 감축법이 뭐였냐면, 중국에서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광물을 들여온다. 그럼 너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못 해준다. 이거였습니다. 근데 세부 지침이 변경되면서 뭐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광물을 받는 것까지는 오케이. 대신 FTA 체결국에서 50% 이상 가공을 해라. 그래야만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지원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세부 지침을 변경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른 것들이 바로 원자재 가공 기업들이죠. 대표적인 수혜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2차 전지의 구성을 일단 보면 대표적으로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정박, 분리막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양극재라던가 요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폭등을 했죠. 그리고 언론의 수혜 기업들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인플레 감축법 세부 지침이 처음 변경됐을 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당장은 2차 전지, 그중에서 비중이 높은 양극재의 핵심 광물 리튬이 강세니까 리튬 가공업체가 수혜를 보겠구나 하면서 리튬 관련주만 좀 부각이 됐었지만, 요 음극재라던가 동박, 분리막은 관심을 못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대장주인지만 찾아내면 양극재를 제외한 음극재, 동박, 분리막은 먹을 게 차고 넘친다라는 거죠. 2차 전지는 양극재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플레 감축법에 뒤늦게라도 수혜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일부 증권사들에서 2차 전지에서 수급이 이동될 것이다. 제약바이오라던가 로봇, AI,
반도체 로 수급이 이동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전 세계적으로 2차 전지에는 수백조 단위의 투자가 진행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수백조가 넘는 규모의 투자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자, 무슨 말입니까? 제약 바이오로 수급이 옮겼다. 로봇, AI, 반도체로 수급이 이동됐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투입된 자금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로봇, AI, 반도체로 수급이 다시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도 양극재만 그리고 전해질만 관심을 받게 될까요? 그 두 가지가 2차 전지의 전부가 아닌데. 자, 종목은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미리 많은 물량을 확보한다면 큰 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이것도 당연히 주식 시장을 뒤흔들 핵심 내용이 됩니다. 자, 기존의 2차 전지 점유율 전 세계 1위가 중국 기업 CATL입니다. 자, 근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이나 둘 다 중국을 겨냥한 법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사 이익을 국내 기업이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한국 기업에게는 다시 없을 기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국내 기업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겠죠. 당연히 사업 내용에 더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금을 더 많이 투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2차 전지 사업 관련해서 이 말은 호재들이 앞당겨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업이 빨리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자, 기업의 빠른 성장은 더 빠르게 기업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이고, 가치가 오르면 어떻습니까? 주가는 자연히 오르죠. 그러면 개인 투자자인 우리한테도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머뭇거릴 때가 아닙니다. 자, 지수의 영향을 잘 받고 변동의 폭이 가장 크면서 시총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대장주죠. 대장주들을 제가 1차적으로 검열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재무상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악재가 반영될 것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뭐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 부사채로 장난치는 기업인지 파악을 해뒀고요. 최대 주주들의 과거 이력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인플레 감축법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가공하는 기업이면 전혀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주거래 업체한테 가공을 받아서 온다라고 하면은 FTA 체결국인가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뒀습니다. 자, 전 세계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2차 전지 기업 수혜 종목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010-2764-3885번으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체크해 놓은 이 종목 리스트 2차 전지 후발 수혜 종목 리스트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수혜 종목 공유드리는 게 돈 받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수혜 종목에 대해서 매수가나 매도가를 따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정말로 움직이는지 지켜만 보셔도 됩니다. 매수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자유지만 종목을 선정하는 방식이라도 조금 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저 지켜만 보시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종목을 선정했는지, 왜 이 종목을 선정했고, 종목 선정 전에는 어떤 것을 체크했는지 다 세세하게 말씀드리니까 한번 지켜라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